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자율시간 1시간을 이용해서 영양식생활 교육을 선생님과 함께 해보도록 할 거예요. 먼저 시작하기 전에 차례부터 이야기를 해주자면 첫 번째로는 영양소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줄 거고요. 두 번째는 이 영양소들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음식을 먹게 되는데 이럴 때 올바른 식생활이란 어떤 것인가 같이 알아볼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스스로의 식생활을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넘어가 볼까요?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영양소에는 크게 이렇게 6개 정도의 영양소가 있습니다. 이 6개 6대 영양소라고 부르는 것들은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꼭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영양소들이고요. 하나라도 빠지면 몸에 이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영양소에는 먼저 탄수화물, 그 다음에 단백질, 지방, 비타민, 무기질, 물 이렇게 6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하나 같이 살펴보도록 할까요? 먼저 탄수화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탄수화물은요, 우리가 주로 하루에 3끼 정도 먹는 이런 밥에 들어있기도 하고 빵에 들어있기도 하고요. 짜장면이나 라면, 소면과 같이 면에 들어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가끔씩은요, 과일이나 이런 사탕과 같이 단 것에 당의 형태로 들어있기도 해요. 이러한 탄수화물은 어떻게 쓰이냐면 먼저 몸에 에너지를 내는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배가 너무 고플 때 힘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럴 때 이런 탄수화물을 먹어주면 힘이 생기고 에너지가 생기는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탄수화물은 아주 조금이긴 하지만 손톱이나 뼈나 연골, 피부 등이 생길 때 조금의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신경계에도 영향을 주어서 탄수화물을 전혀 먹지 않는다면은 여러분 신경계가 조금 안 좋아질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단백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단백질은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우리가 고기라고 불리는 모든 것들에 다 단백질이 들어있어요. 닭고기, 돼지고기, 소고기, 그리고 좀 더 이러한 것들보다 더 건강한 단백질로 불리는 콩이나 두부, 계란 이런 것에도 단백질이 가득 들어있습니다. 이런 단백질은 우리 몸에서 어떤 기능을 할까요? 단백질은 우리의 신체를 구성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특히 근육을 만들 때, 또 피부가 생성될 때, 또 머리카락이 자라는 거 이런 게 전부 다 단백질과 관련이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다이어트를 하거나 몸을 증량하고 몸을 키우고 근육을 만드는 사람들이 단백질을 많이 먹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죠. 단백질은 이렇게 신체를 구성하는 데 쓰일 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구성하는 데 많이 남게 되면은 일부는 에너지를 내는 데 쓰이기도 해서 탄수화물의 역할로 전환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너무 많이 먹으면 살이 찔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지방은 우리 기름이라고 생각을 하면 가장 쉽습니다. 각종 기름들 있잖아요. 우리가 요리에 쓰는 참기름, 들기름, 올리브유, 식용유 같은 것들, 그리고 고기를 먹을 때 고기의 그런 일부분이 비계로 되어 있어서 지방이 가득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 다 지방입니다. 닭고기나 치킨을 먹을 때 튀김에서 기름 맛이 나면 그거 다 지방이에요. 그쵸? 이러한 지방도 하는 일이 있답니다. 지방이 무조건 나쁜 게 절대로 아니에요. 어느 정도의 지방이 꼭 있어야 체온 조절이 되고요. 우리 몸을 따뜻하게 해줄 수 있어요. 그리고 신체를 구성하기도 하죠. 여러분의 몸에는 지방이 어느 정도 필요해요. 그리고 장기를 보호해주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장이나 위 이런 장기들이 서로 맞닿아 있잖아요. 그런데 지방이 하나도 없이 뻑뻑하다면 장기들끼리 마찰이 되면서 다치게 될 텐데 그런 것들 없이 미끌미끌하게 장기를 보호해주는 그런 막을 형성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비타민, 무기질, 물 같은 것들이 또 필요해요. 비타민 같은 경우에는 우리 잘 알죠? 우리 아침에 먹는 비타민 C나 이런 알약에도 들어있는데 이거를 음식에서 찾는다면은 신선한 채소나 과일에서 비타민을 많이 얻을 수 있고요. 무기질은 멸치나 우유와 같은 이런 칼슘을 얻을 수도 있고 구리가 아니죠. 아연이나 철, 탄소, 산소 이런 것들 다 무기질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물은 그대로 물 자체로도 우리 몸에 굉장히 필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래서 비타민과 무기질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신체 기관의 기능을 조절해주기도 하고 두뇌 활동을 촉진시키기도 하고요. 신경 안정에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또 물 같은 경우에 체온을 조절해주기도 하죠. 여러분 너무 더우면 땀이 나면서 몸을 식혀주는 역할도 해주고요. 피로 회복에도 도움이 되는 것이 바로 이 세 가지입니다. 비타민, 무기질, 물.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 6개의 대표적인 영양소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았고요. 그렇다면 이 영양소를 어떻게 얻을지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영양소를 얻는 거는 우리가 음식을 섭취해야만 얻을 수가 있죠. 그리고 우리가 음식을 먹게 되면은 이 음식은 열량이라고 해가지고 몸에 그런 에너지를 내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먹으면은 칼로리, 열량을 얻게 되는데요. 보통 청소년의 하루 권장 열량은 1800에서 2000kcal 정도 권장이 되고 있어요. 이 정도는 먹어줘야 여러분이 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 이상 먹지 않으면, 이 정도를 먹지 않으면 신체가 조금 더디게 자라거나 키가 덜 클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거보다 더 넘치게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네, 비만이 되거나 살이 더 많이 찔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는 여러분이 과연 하루에 몇 킬로칼로리 정도를 섭취했는지 계산을 직접 해보면서 스스로의 영양 섭취 실태를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예시로 선생님의 하루 식단을 한번 보여주려고 합니다. 한번 볼까요? 선생님이 정말 실제로 이 수업을 계획하면서 하루 종일 뭘 먹었는지를 사진으로 찍어서 계산하기 쉽게 기록을 했거든요. 그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선생님 아침입니다. 주로 아침에 이렇게 먹고 나와요. 아침은 선생님 아메리카노 한 잔을 마시는데 이거 아메리카노는 칼로리가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5kcal 정도를 먹었고요. 선생님이 빵을 먹으면 배가 자주 아프기 때문에 채식빵이라 그래서 버터가 들어가지 않는 그런 빵을 사 먹고 있는데 이 빵 조그만 2조각을 먹었는데 벌써 200kcal를 먹었다고 되어 있네요. 그리고 구운 계란, 맥반석 계란을 사놓고 하나씩 이렇게 잘라서 먹어요. 이거는 50kcal 정도 된다고 네이버에 치면 다 나옵니다, 여러분. 그리고 체리를 6알 정도를 반으로 똑똑 잘라가지고 넣고 복숭아 1개 정도 한 개를 이렇게 예쁘게 잘라가지고 120kcal 정도 먹었네요. 그래서 아침 하루 종일 다 먹은 걸 계산을 해봤더니 395kcal, 약 400kcal 정도를 섭취한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선생님 되게 조금 먹었다 생각했는데 꽤 많이 먹었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제예요. 어제 선생님 쉬는 날이었으니까 점심 식사는 부모님과 함께 식당에 가서 먹었는데 선생님 물회를 되게 좋아해서 회에다가 이런 새콤달콤한 소스에 야채가 잔뜩 들어간 물회를 먹었습니다. 이걸 다 같이 먹었지만 선생님의 1인 기준으로 계산을 했을 때 대략 한 350kcal 정도라고 이것도 네이버에 쳐봤더니 나왔습니다. 그리고 국수는 선생님이 2덩어리를 먹었어요. 그래서 한 덩어리에 한 100kcal 정도 된다고 하길래 그럼 선생님은 점심에만 550kcal를 먹은 것이 되겠죠. 그 다음에 저녁입니다. 사실 저녁은 선생님 좀 조절을 했어야 되는데 집에 돌아오는 길에 시장에서 이런 걸 팔고 있더라고요. 닭강정을 되게 큰 거를 하나 사왔는데 가족끼리 나눠 먹었기 때문에 선생님이 약 4분의 1 정도를 먹었는데 세상에 닭강정 4분의 1 정도 딱 1인분 조금 먹었거든요. 근데 그 정도도 800kcal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 다음에 꼬마김밥을 사 먹었습니다. 꼬마김밥은 작으니까 뭐 얼마나 하겠어 했는데 하나당 약 70kcal로 선생님 6개 정도 먹은 것 같아요. 그래서 420kcal를 먹게 됩니다. 저녁은 되게 조절해야 되는 시간인데 선생님은 1220kcal를 먹어버렸어요. 정말 끔찍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선생님 정말 계산하고 싶지 않았는데 어쩔 수 없이 여러분을 위해서 이렇게 하루 총 섭취 칼로리를 계산을 했어요. 아침과 점심과 저녁을 모두 더했더니 와, 2165kcal를 먹어 치웠네요, 선생님이. 선생님은 분명히 다이어트 중이기 때문에 하루 권장량보다 훨씬 적게 먹어야 되는데 말이죠. 선생님이 여러분 청소년과는 좀 다른 면이 있을 수 있어서 칼로리를 찾아봤더니 여자의 하루 권장 칼로리 성인 기준이겠죠?
하루 권장은 2000 정도고요. 남자 성인인 경우에는 2700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청소년들, 여러분 같은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1800에서 2000 정도라고 하는데요. 선생님은 2165나 먹었으니까 어마어마하게 과식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반성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이렇게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과제를 내려고 하는데요. 많이 어렵지 않을 겁니다. 먼저 배운 공책에다가 할 거고 금요일에 잠깐 검사를 할 거예요. 1번, 일단 나의 오늘 하루 식단을 모두 적습니다. 사진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선생님처럼 안 해도 돼요. 대신에 아침, 점심, 저녁을 나눠가지고 각각 아침에 무엇을 먹었는지 정확히 쓰는 겁니다. 뭐 깍두기 몇 개, 뭐 밥 몇 공기, 뭐 이런 식으로 뭐 고기 몇 점 이렇게 적당히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먹은 음식의 칼로리를 모두 다 찾아봅니다. 보면은 애매하게 나와 있는 칼로리들이 있어요. 뭐 사과나 반쪽밖에 안 먹었는데 사과 하나의 칼로리가 나온다. 또는 100g에 얼마다 이렇게 나올 때가 있어요. 100g 정도는 여러분이 한 손 2개에 이렇게 쥐었을 때 정도의 크기라고 생각을 하면 되니까 그 정도로 생각해서 찾아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런 칼로리를 모두 다 더해보면 내가 총 몇 킬로칼로리나 먹었는지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들을 한번 다 더해보시고 과연 여러분은 권장 칼로리 양을 잘 채웠는지, 내가 너무 적게 먹지는 않는지 또는 너무 많이 먹지는 않는지를 잘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이거는 금요일에 검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것으로 모든 수업을 다 마치도록 할게요. 오늘 저녁 먹은 것까지 잘 기록을 해놨다가 오늘이나 내일 해도 되겠죠? 금요일에 같이 보도록 합시다. 안녕.